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문가의 철이형입니다. 네, CPI가 발표된 이날 하루 미국 증시는 가격이 수차례 위아래로 요동치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준 후 결국은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다우와 S&P는 소폭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해서 끝이 났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모두의 관심사였던 소비자 물가는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 CPI가 지난달 최종 확정치 6.5%에서 0.1% 하락한 6.4%가 나왔지만 예상치보다는 0.2% 높았고요. 근원 CPI도 지난달 5.7%에서 0.1% 하락한 5.6%가 나왔지만 예상치였던 5.5%보다는 높았습니다. 다들 또 한 번 느끼셨겠지만 주식시장이란 것이 참으로 알쏭달쏭합니다. CPI가 높게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 누구나 예상을 했었죠. JP모건의 분석팀은 CPI가 6.4%가 나올 경우 S&P가 최대 1.5% 하락한다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의 상세 내역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덜 하락하게 만든 3대 공시는 원래 예측했던 대로였습니다. 바로 에너지, 서비스, 그리고 주거비죠. 역시나 예상대로 이 세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일단 에너지 가격은 최근 하락을 멈췄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오히려 소폭 상승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번 달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폭락에 가까운 하락이 그동안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리는데 1등 공신이었는데 그 공신이 오히려 배신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물가 하락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는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서비스 물가입니다. 서비스 물가 역시 예상대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전년 대비 7% 올랐던 서비스 물가는 이번 달에 7.2% 오르면서 오름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비스 물가는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고용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강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CPI 강세의 최대 공헌을 한 것은 역시나 주거비였습니다. 주거비는 지난달 7.5% 상승해서 이번 달 7.9% 상승으로 오히려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월별로도 원래 하락 추세에서 지난달부터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데 그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주거비는 원래 CPI에서 32%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는데 이번부터 집계 방식이 수정되면서 비중이 34%로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거비의 상승은 CPI 하락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시장은 CPI가 이렇게 예상보다 강세였는데도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유야 그 어느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바로 앞에서 현재 CPI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던 주거비가 결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선 주거비의 선행지표인 집값은 작년 4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주거비에도 반영이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겠죠? 또한 신규 임대 평균 가격을 반영하는 진로우 렌트 인덱스 지수는 급락해서 이번 달에 소비자 물가 주거비와의 데드 크로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렌트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CPI의 주거비는 계속 오르는 걸까요? 그건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CPI에서의 주거비는 기존 임대 계약이 누적되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진로우 렌트비는 신규 임대 계약만을 나타냅니다. 기존에 비싸게 계약했던 임대 계약이 누적되어 있는 CPI의 주거비의 반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파월 의장은 신규 임대비가 계속 내린다면 결국 주거비도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저금통에 넣는 돈보다 빼는 돈이 더 많으면 결국 저금통은 텅 빌 것입니다. 이건 해가 동쪽에서 뜬다만큼 당연한 사실이죠. 신규 임대비가 계속 내리면 CPI 주거비도 결국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거비의 CPI 내 비중이 무려 34%인데 이게 계속 오르다가 반대로 내리는 걸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CPI 하락에 주는 영향이 엄청나겠죠? 시장은 현재 그 부분까지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강했던 데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처럼 물가 이슈가 있었던 날 가치주인 다우가 떨어지고 오히려 성장주인 나스닥이 오른데 그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슈는 가치주들이 그나마 선방하고 성장주는 폭락을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금리 인상 예상치가 오른 것은 맞습니다. 최대 금리 예상치는 CPI 강세로 인해 이제 5.5%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예측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원래 크게 상승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달러 인덱스와 채권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안 올랐습니다. 금리가 더 오른다는데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하락했고요. 채권 수익률도 CPI 발표로 초반에만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며칠 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선 가장 쉽게 예측되는 것은 과한 선반영의 되돌림입니다. 시장은 이번 CPI가 굉장히 강할 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달러 강세에 베팅하고 채권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CPI가 5차 범위 내로 나오면서 미리 선베팅했던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되돌림이 일어났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건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은 지난주에 홀로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반영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 생각보다 CPI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서 과하게 선반영됐던 것이 일부 되돌림되는 과정이 나타난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실제 CPI 기대치는 이날 발표된 수치를 충분히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봤던 것입니다. 이게 늘 어려운 부분이죠. 시장 기대치라고 하는 것과 투자자들의 실제 기대치는 다릅니다. 주식이 실적 발표를 하고 기대치를 만족했음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더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실제 기대치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시장 예측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이유죠. 또 한 가지,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연말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결국 최종 금리를 5.5%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 얼마 못 가 다시 금리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준의 피복 가능성이 현재 시장의 상승세를 지탱하는 가장 큰 희망이죠. 연준이 금리를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어제 라방에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라방 못 보신 분들은 조만간 하이라이트 영상에 올라갈 테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CPI가 예상보다 강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난달보다는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연준은 결국은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예상보다 조금 더 오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 시장의 의견인 것입니다. 약속이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약속 시간이 2시였는데 3시로 조금 밀린 것뿐이라는 얘기죠.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니 전체적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죠? 금리 예측치가 강해진 만큼 시장이 회복되는 타이밍과 속도만 조금 더 느려질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시장은 중요한 이벤트 발표 당일보다 오히려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서 더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 진지하게 생각해 봤더니 기존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경우죠. 이럴 땐 오히려 며칠 지나서 더 크게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제의 시장 판단을 100% 확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장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시대 최고의 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나스닥의 엄청난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엔비디아의 강세는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불붙인 AI 붐에 대한 수혜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붐은 항상 조심해야죠. 작년의 메타버스 붐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라방에서 말씀을 드렸기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만간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올 테니 못 보신 분들은 그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7% 넘게 상승하면서 $210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선 $210를 넘어 이제 얼마 전 고점 거의 근처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이날 테슬라가 크게 오른 것은 표면적으로는 전설적 투자자 중 한 명인 조지 소로스가 지난 분기에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이 알려지며 호재로 작용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 소식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로스가 새로 매입한 테슬라 주식은 24만 주로 전체 테슬라 주식의 0.01%도 되지 않습니다. 소로스 재단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본격적인 투자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간만 보는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정도 투자한 것이 그렇게 호재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저는 테슬라가 원래 가야 할 길을 그냥 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강제 청산의 소용돌이로 주가가 원래 펀더멘털의 영역을 벗어나서 비정상적으로 하락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 주가가 급등한 것은 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되돌린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데다 소비자 물가 발표라는 중대한 이벤트가 겹치면서 트레이더들이 리스크 오프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며 조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트레이더들이 다 나가고 CPI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나자 이제 더 이상 주가를 누를 요인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위에서 꾹 누르고 있던 뚜껑이 사라지면 내용물이 솟구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로는 결국 기업의 가치를 향해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보셨다시피 단기적인 시장 예측은 이렇게 무의미합니다. 또한 맞추기도 불가능하죠. 단기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은 완전한 랜덤 무빙에 가깝고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표가 될 수 없는 지표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격을 보면서 투자하는 투자자는 마음의 고통만 계속해서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리모컨의 음소거 버튼을 누르듯 가격 노이즈에 대해 음소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하는 순간 온갖 소란스러움이 사라져버리듯 시장 노이즈에 대해 음소거를 하는 순간 마음에도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돈의 규칙의 배송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돈의 규칙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생각이 되시면 구매하셨던 온라인 서점이나 SNS 등을 통해서 후기도 남겨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텐데 확정되는 대로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